연애에서 회피형이 위험할까요? 아니면 불안형이 위험할까요? 솔직히 제 생각은요, 지나친 불안형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상대를 감정 끝까지 밀어붙이고 완전 진짜 탈진을 시켜버리거든요. 저번 회피형 영상에서도요 이야기를 했지만요, 누구나 회피적 기질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고 했죠. 불안형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동물은요, 불안감을 기본적으로 타고나게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화되기 이전 시절엔 위기의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못하면요, 잡아먹히거나 정말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실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이어져 온 원시 유전자는요,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불안도가 높았기 때문에 멸종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막 밤길 가는데 누가 막 뒤에서 뛰어와요. 뒤에서. 네, 그러면 본능적으로 그냥 무섭잖아요. 이건 남자인 저도 우선 경계부터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진화적으로 뇌에서 위기라고 감지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위기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원시시대만큼 위험 센서가 발달되어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자, 그런데 여전히 그 발달된 감정 센서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느끼지도 않는 불안도가 훨씬 더 높은 거죠. 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관계에서 더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불안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요, 불안이 감정과 결합이 되어서 상대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불안을 느끼는 건 정상이에요. 상대가 마음에 들고 놓치고 싶지 않고 너무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고 그러면 상대가 떠나지 않을까, 상대가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느끼는 부분들은 정말 상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극단적인 감정 형태와 결합이 되어서 나옵니다. 불안해서요, 화가 나요. 그래서 상대를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1순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건요, 사실 저는 나쁘지 않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강박과 합쳐져서요, 나는 너가 1순위인데 왜 너는 아니냐, 이런 말을 상대방이 들으면 진짜 어떤 감정이냐면요, 무서워요. 연애를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하는 건데 거기서 순위를 매기고 이 사람이 내 영역에 대단히 깊숙이 개입하려고 하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위기감이 느껴져요. 자, 그걸 처음엔 사랑이라는 이유로 수용하려고 하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는 점점 나의 감정에 잠식되어 갑니다. 어느 순간 상대는요, 감정 쓰레기통이 돼요. 계속 감정을 통제당하고 행동을 통제당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심리적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춰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강요하는 거죠. 자, 연애는요, 교집합을 늘려나가는 거지 상대 땅을 내가 다 따먹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건 자기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너무 당연한 거야. 상대방은, 아니, 연애하면 서로가 서로를 갈아가면서 만나는 게 연애지, 서로 눈물 콧물 다 짜내면서 하는 게 연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네, 고통이죠. 그걸 어떻게 사랑으로 쇼부를 치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감정적 표출이나 감정적인 행동들이 많다면요, 저는 그 사람을 조금 피하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 사람이 이상해서? 아니, 여러분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솔직히 조심스럽지만요,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꼭 말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상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요, 깊게 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에서는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가 이겨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치유가 되기가 참 힘들어요. 어렸을 적 부모님의 부재, 사랑의 부재를 겪은 사람은 매우 높은 확률로 그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형태로 발현이 돼요. 일에 대해서 과하게 집착한다거나, 아니면 성과를 무조건 내서 인정받으려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를 과하게 억압한다거나, 이런 행동들로요. 사실 조금 차갑게 냉정하게 말하면 사람은 되게 잘 안 변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고요, 현재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과거에 정말 엄청난 슬픔 그리고 과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 대상이 여러분에게 불안의 형태로, 심리적 잠식의 형태로 다가올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혹시나 여러분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면, 힘든 과거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면요, 중요한 건요, 그 부분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알았을 때, 그때 바뀔 수 있어요. 가령 저 같은 경우에도요, 어렸을 적 부모님의 사랑에 부재가 있었거든요. 외동이다 보니까요, 혼자서 대단히 외롭게 자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불안형의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패턴이 있었구나. 그걸 하나하나 알고요, 나를 조금 더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이 상대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게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성향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약간의 회피적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요, 공부를 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산 증인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히려 당당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요. 과한 의존성이에요. 조금 더 정확히는 주체성의 부족이에요. 수동성이 매우 강해요. 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밥도 못 먹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옷이 나한테 잘 맞지, 자신과 잘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지, 아, 나는 이런 사람들이랑 정말 안 맞아, 뭐 이런 기준들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대단히 개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 남의 의견을 참고하려고 해요. 여러분이랑 잘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솔직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하느님도 모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이야기해 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과 맞는 사람은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제가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끌리면 안 만날 거잖아요. 자, 자기 스스로를 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삶의 과제이기도 해요. 내가 나를 이해하면, 내가 나를 좀 더 알게 되면요, 정말로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아닌 것 같으면 내가 거부할 수 있거든. 아닌 건 아닌 거거든. 그런데 모르니까 긴가민가 하다고요. 자, 그러니까 애매한 선택을 반복하게 되고 항상 상처를 입어요. 특히나 이런 특징들은요,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사실 불안도가 높은 건요, 자기가 아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는 만나기 전일 때요, 그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아는 건요, 대단히 중요해요. 정말 식상하지만요, 뭐 꿈 같은 게 있어? 이런 질문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해요. 단순히 뭐가 되고 싶고 아니고가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이 있냐 없냐를 가르거든요. 이 3번은요, 상대를 보는 기준이기도 하지만 스스로에 대해서도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 네, 이건 제가 실제로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도 여전히 저에 대해서 더 새롭게 알게 되고 있어요. 자, 신기한 건 그러면서 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이 부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요약해보죠. 1번, 지나치게 감정적이다라는 것. 2번,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것. 3번, 자기 스스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것.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여러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